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HDL과 3대 뇌질환, 뇌졸중, 치매, 그리고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이언스 리더 제28회입니다. 사실 최근에 우리가 고령자는 코로나19에도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고, 두뇌 질환이나 심장 질환에도 이 고령자가 취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심장과 두뇌는 서로 동반자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뇌가 아프다는 것은 결국 심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늙어가도 아프지 않다면 제일 행복하겠죠. 우리가 가장 늙으면서 아프면서 계속 늙어가는 것은 본인에게도 엄청난 불행이지만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파킨슨 병에 대해서 주로 많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제 음질이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미국에 사시는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오늘 마이크를 교체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가장 흔한 뇌 질환이 뇌졸중입니다. 흔히 중풍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뇌 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돼서 뇌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70대까지는 남자가 훨씬 환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80대부터 이 여자 환자가 추월하는데 남자의 1.6배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치매 환자에서 80대 이후에 여자가 많아지는 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파킨슨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네, 지금 병원에서 흔히 쓰는 이제 뇌졸중의 자가 진단표를 보면 여기에 심장 질환 혹은 고혈압, 그 다음에 이 혈관 질환, 또 여기 고령, 연령이 높은가, 그 다음에 뭐 여성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둬서 고혈압, 그 다음에 고령, 그 다음에 이 여성 이렇게 해서 이제 자가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뭐 3점 이상이면 위험하고 남성은 2점 이상이면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뇌졸중 환자는 남자가 많지만 이제 80대 이상에서 여자가 많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결과에서 시사하는 것은 이 심장이 결국 두뇌에게 혈액을 공급하고 두뇌는 심장에게 호르몬 박동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 둘은 서로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와 그다음 심장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고 있고 또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19에서 이런 뇌졸중과 혈전이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였다는 걸 이제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혈전이 잘 만들어지고 이게 중요한 이제 고령자의 이제 사망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감염은 허파로 되지만 혈전이 만들어지고 이런 뇌졸중이나 혹은 혈관성 염증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죽을 때는 심내 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요. 30대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무증상이라도 이 뇌졸중을 경험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뇌졸중에 대한 보고를 보면 자꾸 HDL이 낮으면 위험하다. 그리고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혈관성 치매 위험이 증가된다.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한다. 최근에는 또 코로나19의 감염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HDL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A4, A1이 낮다는 거하고 이제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저는 늘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질병에서 HDL이 자꾸 거론되는 것일까요? HDL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가장 작지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백질 A4, A1이 있고요. 또 항산화 효소가 가득 차 있죠. 그런데 비해서 LDL은 항산화 효소는 없습니다. A4B라는 단백질만 있고 크기는 직경으로 한 2배 이상 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는 같이 다 LDL이든 HDL이든 콜레스테롤을 수송하는데 왜 HDL만 자꾸 이렇게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또 질병이 발생할 때 왜 HDL이 나빠지는 것일까? HDL이 낮아지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HDL을 연구해 왔지만 아직도 계속 고민하고 다 풀지 못한 숙제가 왜 내 혈액 속에 HDL은 존재하는 것일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뇌 질환은 치매입니다. 너무나
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돼서 이 치매를 이제 국가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중앙치매센터에서 그 전체 환자 수를 오늘 기준으로 약 100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도에 고루고루 분포하고 있고요. 인구에 비례해서 그죠? 그리고 여자가 한 전체 환자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 3배 정도 많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그 작년에 발표했던 제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치매 환자도 증가하는데 여기 여자 치매 환자가 아주 급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60대 이후부터는 여자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지고 80대가 되면 여자 치매 환자가 3.3배 많아집니다. 아까 우리 그 뇌졸중 환자가 많아지는 거하고 아주 일치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 중요한 키가 바로 이 연령 증가에 따라서 HDL이 감소하는데 여자는 이렇게 아주 급격히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80대가 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폭이 남자에 비해서 3배 이상 많다는 거죠. 그만큼 환자도 이런 알츠하이머 환자도 3배 더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림은 이제 2000년에 나온 미국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그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A4A1이 이렇게 낮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HDL도 낮아져 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원인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하여튼 알츠하이머에서 치매에서 A4A1이 낮다는 것은 이미 20년 전에 밝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인에서는 이렇게 그 여자에게서 HDL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런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 환자 그리고 코로나19 환자의 공통점이 HDL 콜레스테롤이 낮을수록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최근에 나온 논문에서 왜 코로나 환자가 HDL이 낮으면 잘 감염되는가는 이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침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알츠하이머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것이 다른 논문에서 이미 잘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HDL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것, 그 다음에 HDL 기능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이런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죠. 왜? 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을 치워주는 청소차 역할을 HDL이 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세포막에 계속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알츠하이머나 혹은 그 코로나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동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이 HDL이 아밀로이드의 응집을 막고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밀로이드가 많이 생기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또 코로나가 많이 잘 감염되는 원리가 서로 아주 유사한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공통분모는 이 HDL이 낮은 것이 되는 거죠. 이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치매 테크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똑똑한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라.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 세포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네. 그때 공급해 주는 트럭이 바로 LDL이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LDL에 있을 때 나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는 다 쓰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되돌려 와야 되는데 그때 이 되돌려 주는 트럭, 청소 트럭이 바로 HDL이 됩니다. 그래서 HDL의 콜레스테롤이 많을수록 이 세포에서 많이 수구에 나가서 배설되기 때문에 이 H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 H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치매가 예방된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실제로 이 HDL, 착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심근경색 위험이 HDL이 70 이상인 사람한테는 무려 30%나 낮았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네. 또 HDL 수치가 높으면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로 심장 진화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도 줄어들어서 뇌경색, 뇌출혈도 줄어드는데 그럼 이 HDL 수치가 높으면 알츠하이머 치매에도 좀 예방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겁니까? HDL의 양과 그다음에 이 아밀로이드의 양은 서로 반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뇌세포, 특히 신경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이 뉴런 세포막에 콜레스테롤이 늘어나게 되면 아밀로이드가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HDL은 이 뉴런 신경세포막에서 콜레스테롤을 빼내와서 제거하기 때문에 아밀로이드 양이 감소하게 되고요.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아밀로이드끼리 서로 뭉쳐지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게 치매의 이제 결정적인 단계인데요. 사람은 뭉치면 좋지만 아밀로이드는 절대 뭉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HDL이 이 아밀로이드를 뭉치지 못하게 합니다. 네, 세 번째는 파킨슨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에서 굉장히 이거 지금 급증하고 있는 질병인데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거의 한 50만 명 가까운 이 환자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비해서 24% 이상 증가한 거죠. 아주 지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청소년기 때, 그러니까 이 바오로 교황 2세나 혹은 무하마드 알리를 제가 접했을 때가 제가 중학교 때 이럴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파킨슨은 아주 희귀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치병이고 희귀병이다 이런 정상들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병이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귀병이 아니라 노인에게서 조금 흔한 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의 간병 부담, 우울이나 불안,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더 큰 문제는 치매보다 더 젊은 나이에 발병합니다. 그래서 50대, 60대에서도 더 쉽게 발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인적인 피해, 그다음에 사회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아주 더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치매의 경우에 40, 50대가 발병하는 비율이 1.3%밖에 안 되는데 이 파킨슨의 경우에는 9%나 된다는 겁니다. 9배나 더 많은 거죠. 실제 환자 수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킨슨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킨슨 병의 또 다른 중요한 무서움은 바로 이 모르고 지내는 시간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이상 사실은 전에 이런 근육 강직이나 보행 장애가 나타나는데 사실 보통 사람은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내 발걸음이 느려지고 있는지 내 근육이 뻣뻣해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애는 이런 걸음걸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둔한 움직임, 그리고 걸음걸이가 느려졌다. 그 다음에 근육이 좀 뻣뻣하다, 움직이는 게 전에보다 원활하지 못하다. 이거 중요한 파킨슨의 전조 증상이니까 꼭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환자들이 떨림이 진행이 되면 이제 파킨슨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때는 6개월 이제 안에 이런 파킨슨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른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이 걸음걸이 혹은 이 근육의 강직을 호소한다든지 혹은 좀 안면의 표정이 이렇게 좀 변화가 없다든지, 그러니까 무표정한 얼굴로 오래 계신다든지 이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203년 전입니다. 그죠? 1817년에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의사가 이 비자발적 손떨림을 보이는 환자 6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고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Shaking Pulse이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보고하면서 이 질병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꾸준히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은 우리는 사실은 이 파킨슨에 대한 정확한 이 원인이나 치료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귀병이 아닌 노인성 두뇌 질환의 그냥 흔한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은 이 콜레스테롤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청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오히려 파킨슨 발병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심혈관 질환에서 혈청 콜레스테롤은 낮아야 되는 적인데 파킨슨은 오히려 발병을 낮추는 아군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 논문에서 분석을 했는데 철분과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철분 독성, 이 철분이 강력한 산화제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철분이 많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산화가 빨리 진행돼서 단백질 응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 두뇌, 중뇌, 흑질, 주로 이 파킨슨이 발병하는 부위죠. 여기에
이제 그 축적되는 이 철분 독성을 콜레스테롤이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결합해서 대신 중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HDL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헐적으로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타틴을 먹였다가 안 먹었다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그 파킨슨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그 며칠 전에 이제 그 논문으로 보고가 됐고요. 그 이전에는 오래전부터 이 스타틴을 먹은 그룹에서 이 파킨슨 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게 1.6배 이상 높아진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틴이 우리 두뇌로 들어가서 두뇌 속의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막으면 이제 두뇌에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이 파킨슨의 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킨슨은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가장 흔한 이 치매의 한 유형으로 이제는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치매의 한 종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이제 파킨슨이 이 아주 이제 그 흔한 이런 이제 질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파킨슨병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게 그 콜레스테롤이 철분과 결합해서 철분의 독성을 중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HDL과도 연관이 있다는 게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파킨슨의 조기 유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A4A1 즉 HDL을 구성하는 주된 단백질이죠. 이 A4A1이 높은 것이 이 파킨슨을 예방한다는 최근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긴 하지만 우리가 치매를 다 모르듯이 이 파킨슨을 아직까지 모르는 게 많지만 콜레스테롤과 HDL과 A4A1과의 연관성이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나온 논문에서 이제 혈청에 있는 A4A1이 중요한 파킨슨병의 바이오마커다. 즉 A4A1이 낮으면 파킨슨병이 조기 발병하는데 A4A1이 증가하면 그 위험도가 26%까지 감소하더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혈청에 있는 A4A1 그러니까 파킨슨은 머리에서 일어나는데 이 우리 피 속에 있는 A4A1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A4A1이 머리로 전달돼서 이 두뇌 속에 이 파킨슨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 속에 있는 A4A1이 두뇌에 가서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준다고 했죠. 그와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뇌는 A4A1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혈액 속에 있는 A4A1이 이 두뇌 혈액 장벽 BBB를 넘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혈청에 A4A1이 부족하면 넘어가서 전달될 것도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 두뇌에서는 그만큼 더 A4A1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치매나 파킨슨이 더 빨리 유발되는 겁니다. 파킨슨의 병리적인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뇌 흑질에 존재하는 우리 도파민 분비 뉴런이 선택적으로 사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분비에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건데요. 그리고 또 루이 소체라고 불리는 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 결국 이 아밀로이드 치매 덩어리가 되겠죠.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이 소체 안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많이 거의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파킨슨의 원인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의 고장이 나면 파킨슨이 유발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이 알파 나선 구조가 이만큼 이렇게 있고요. 반 정도는 이렇게 이제 랜덤하게 있는데 이 알파 나선 구조가 A4A1 단백질의 구조와 아주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우리 두뇌에서 콜레스테롤이 이제 두뇌 세포가 쓰고 남으면 이제 저장하지 못하니까 밖으로 빼내겠죠. 바로 여기 빼내는 이 콜레스테롤을 바로 이 알파시누클레인이 받아준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받아주는 단백질이 누굽니까? 바로 A4A1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세포 혹은 말단세포, 두뇌세포 모든 곳에서 이 A4A1이 이 역할을 하는데 두뇌세포에서는 알파시누클레인도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A4A1이 부족하게 되면 알파시누클레인 혼자 이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탈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4A1이 같이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을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역부족으로 이렇게 이제 단백질이 알파시누클레인끼리 응집이 되면 이제 뭡니까? 이런 루이 소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결국 이게 파킨슨의 원인이 되고 이 단백질 덩어리가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섬유화는 질병과 바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섬유화를 일으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두뇌 속의 단백질이 덩어리지면 바로 이 단백질 섬유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섬유화를 막아주는 것이 HDL이고 A4A1의 역할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알파시누클레인의 단백질 응집을 유발하는 원인이 바로 이런 많은 변형 스트레스입니다. 결국 산화, 그다음에 이런 나이트로화 혹은 클로린화 해서 어그리게이션 응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알파시누클레인의 단백질 응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두뇌 흑질에서 도파민 분비의 장애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킨슨이 조기에 발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게 바로 HDL이고 A4A1은 그 자신이 항산화, 항염증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의 변형 스트레스를 없애줄 수 있는데 이제 A4A1이 부족하게 되면 이런 파킨슨이 시작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스트레스를 더 빨리 일으키는 게 바로 철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 철분이 많으면 혈액 속에 철분이 많게 되면 특히 두뇌에 많이 가게 되면 이런 파킨슨의 오히려 악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철분 강화 식품 이걸 이제 파킨슨 환자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아는 많은 분들이 철분은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적당량의 철분이고 철분은 많으면 독입니다. 엄청난 산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빠른 기간 안에 이 철분이 일으키는 독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흔히 패스트푸드에 많은 철분 강화 식품들이 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강의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이 알파시누클레인은 이런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 요 그림에서 파란색 볼이 바로 이제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일으키는 단백질입니다. 아밀로이드의 섬유화를 촉진하는 단백질이고요. 또 이런 빨간 라인이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일으키는 단백질이니까 알파시누클레인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아주 잘 일으키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킨슨의 위험이 결국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A4A1이 여기 있죠. A4A1은 이렇게 녹색 그린볼입니다. 이 그린볼은 이런 아밀로이드의 섬유화를 억제하고 또 아밀로이드를 망들어지는 아밀로이드 응집을 억제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A4A1과 알파시누클레인은 서로 A4A1이 알파시누클레인의 아밀로이드화를 억제한다. 그래서 파킨슨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HDL은 콜레스테롤만 수송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항감염, 항염증, 항혈전 기능으로 이런 고혈압이나 뇌졸중,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위험, 파킨슨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HDL이 많으면 파킨슨이 위험이 감소되는 거고요. HDL이 작으면 혹은 A4A1이 낮으면 이제 이런 파킨슨의 위험이 증가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최근에 알려진 것은 코로나19의 감염도 증가하고요. HDL이 낮으면 혈전도 증가, 폐혈증도 증가,
류마티즘이나 혹은 그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많은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이런 그 HDL의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했다라는 이제 그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하는가? 그건 바로 HDL의 손상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LDL은 이런 그 콜레스테롤만을 주로 수송하는 아주 거대한 콜레스테롤의 이제 운반체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기능 없습니다. 그냥 콜레스테롤만 수송하는 거죠. 그런데 HDL은 크기는 작지만 콜레스테롤을 수송하는 능력은 LDL보다 훨씬 4분의 1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산화 효소가 많이 있어서 우리 혈관의 전반적인 건강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치매도 예방하고 파킨슨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감염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두 자기의 HDL을 잘 알고 HDL을 올리는 노력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